식물이 동물을 부른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성경의 창세기 서두에서 보면은 식물의 창조가 동물의 창조에 선행되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간 진행되었는데 식물의 창조가 3일째 이루어졌고 동물의 창조는 5일째, 6일째에 이루어졌어요. 왜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식물은 동물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명순환이 가능합니다. 식물은 이렇게 자생, 독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식물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식물이 모든 생명을 위한 기반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식물 먼저 창조하고 동물 만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꽃은 가만히 있는데 벌과 나비가 날아오죠. 식물이 동물의 삶을 끌어당긴 거죠. 나무와 숲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새와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식물은 생명의 토대이고 동물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질서는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에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 이 말도 타이틀에 올렸어요. 오늘의 주제가 녹지 민주주의여서 이 주제를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식물이 동물을 부른다,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는 명제를 앞장세웠습니다. 인간이 녹색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생태계에서 녹색이 생명 그리고 생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녹색을 띤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물이 있고 아마 생명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 식량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지구로 전송된 사진을 분석해서 물이 있나 생명체가 있나를 조사할 때도 그 전송된 흙에 그린빛이 도나 녹색의 기미가 있나를 살피잖아요. 사바나 이론, 사바나 가설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초원과 숲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생존 조건을 찾았고 그러한 환경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어 온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되기를 갈망한다. 이 말은 생명의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내놓은 에드워드 윌슨의 가설이에요. 우리는 도시에서 지적 감각적으로 과부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1%입니다. 매우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아요. 91%라는 것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지적 감각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태는 지속적으로 신경계를 자극해서 피로와 불안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은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자연과 접촉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건물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일에 쫓기다가 연휴가 되면은 모두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대개 녹색이 가득한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녹색이 풍부한 곳에 왜 가느냐? 그곳이 회복과 치유의 공간인 거죠. 여행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녹색을 찾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회귀 과정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스라이 예전에 속해 있던 그 자연으로 들어가는 귀소 본능과 같은 행동이죠. 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녹색으로 들어가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회색 도시 삶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겪은 심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녹색 선호, 녹색 애착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곳은 녹지였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걷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도시죠.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는 침입자입니다. 자본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끊임없이 자가증식하는 거대한 공룡 조직과 같은 것이어서 본성적으로 생태계를 더 훼손하고 녹지를 더 잠식해 나갑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생리적 균형을 무시한 채 콘크리트로 가득한 회색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소외와 고독, 갈등과 분쟁, 정신장애,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몰고 왔죠. 급기야 도시를 만악의 씨앗이라는 오명을 갖게 했죠. 이런 문제들이 그린의 결핍과 같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각 있는 시민들이 도시 내 녹지의 확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들 소수의 지식인 전문가들이 광야의 소리만으로는 녹지국가의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 왜 녹지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녹지 회복과 확대가 자연성과 인간성의 회복, 인간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녹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지, 특히 아파트 선택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이 역세권이었는데 근년에 들어서 공세권, 숲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공원과 숲에 인접해서 녹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기질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기간에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해서 녹지를 찾던 4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도시와 지역을 큰 틀에서 평가할 때는 녹지율이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민들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근 가능한 산책로, 근린공원을 중시합니다. 포켓파크와 같은 생활 주변의 작은 녹지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인류는 도시 설계에서 세련된 도회지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오늘은 어반 리와일딩, 도시의 재자연화, 재야생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도시를 매끈하고 반지르르하게 하는 노력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시 공간의 자연성, 야생성을 고려하는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합니다. 도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죠.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도시를 녹색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미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 디모크라시, 그것은 녹지 민주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주제입니다.
사회 모든 계층이 누구나 녹지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공원, 숲, 녹지대로 대변되는 녹지 공간의 양과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 부유한 지역, 부유한 공동체는 공원, 녹지대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녹지 확충이라는 아젠다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죠. 저소득층 거주지는 대개 고밀도 개발 지역이어서 녹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유한 지역은 큰 공간에 저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죠. 녹지가 많으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은 녹지 조성이 불리하니까 녹지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고 그 격차는 더욱더 심화됩니다. 녹지 불평등은 단순히 녹지 면적의 양적인 차이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수명,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녹지 불평등 해소는 이렇게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저스티스, 환경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헌법이나 환경법에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녹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서 녹지 보편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강제할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특히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녹지 불평등 해소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법적 강제력, 지자체의 실행력,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지를 환경적 복지로 인식을 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녹지가 풍부한 나라가 희망의 나라입니다. 녹지 민주주의는 생태적 가치와 민주적 정의가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정치 사상입니다. 아니, 정치 사상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공통 적용되는 보편 이념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녹지 환경도 독점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라는 것이죠. 특정 계층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녹지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성 회복,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인터뷰 서두에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는 주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녹지라는 공공재를 통해서 국민의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갈등, 폭력, 공격성이 줄어들고 공동체 연대감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녹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의 일정 비율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관련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녹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소득, 지역, 계층을 넘어서 모두가 녹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도농 간에, 경향 간에, 빈부 간에
녹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현재명 선생의 희망의 나라로를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녹지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녹지국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